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바이오 타이틀을 곡물 가격 상승세 지속, 그리고 기존 제품 저항성 등 증가로 대체 제품 개발로 시장 점유율 확대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바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그런 친환경 석회향 작물 보호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네릭 작물 보호 업체로 세계 곡물 가격 강세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곡물 가격이 강세가 되는 흐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거나, 결과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가격의 변동이 되는 건데, 식물이나 이런 작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주문을 넣으면 바로 거기서 이제 찍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갑자기 생산을 하고 싶다고, 쌀을 내가 갑자기 뭐 1톤을 갖고 있었는데 뭐 100만 톤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생산량을 막 이렇게 늘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곡물 가격이, 이런 가격, 원자재 가격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생산량이 뭐 바로바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특성을,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등 생산량 동향 악화, 그리고 이제 물동량 관련된 부분도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이런 물동량 가격, 이런 물동량 제한 부분도 곡물 가격에 굉장히 좀 영향을 줬는데, 그게 이제 최소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곡물 가격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제품 업체들은 이제 가격을 올리겠죠. 그래서 스프레이드 확대까지 해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식음료 관련된 영상을 특집으로 좀 찍어 드렸어요. 그 부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라니냐 여파로 미국 작물 작황이 굉장히 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게 됐고, 코로나19도 모든 제품들에 대한 약간 그 생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웨이브 등 달러 약세도 곡물 가격에 부정적인 좀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정화로 돼지 사육두수 수요 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곡물 가격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이제 생산량도 줄어드는 요인이 있었지만, 그만큼 또 수요가 늘어날 법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돼지 사육두수 수요 증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인바이오라는 업체는 친환경 작물 보호제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제 관련된 부분들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 특집에서 조비나 경농 이런 종목군들과 같이, 노무바이오 이런 종목들과 같이 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조비나 경농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후발로 올라가다가 이번에 지수가 좀 많이 무너지면서 좀 얻어 터졌죠.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작물 보호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구 개발 국책과제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는 기술력이 투철하다는 거죠. 기술력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약 20조 원 글로벌 살균제 시장을 좀 목표로 하고 24년 신규 살균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있지만, 일단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척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 세계 약 20조 원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전체 27%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살균제 시장이, 그다음에 국내 작물 보호제 시장에서는 36% 정도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제품 저항성 문제로 내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바이오가 대체 원재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매출은 3,500억 원 규모로 목표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장기기는 해요. 장기긴 하지만 만약에 매출이 연간으로 3,500이 나온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뭐 베이스가 이제 뭐 분기당 8,900억 원 이상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게 나와줬을 때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바이오에 대한 이제 차트랑 좀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시총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1,300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8,900억이 되면은 시총이 그래도 한 8, 9천억은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분기 실적이니까요. 왜냐면 시젠이 지금 한 시젠이 3천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4조 3천억 원이니까, 물론 분기긴 해요. 그러면 시젠의 전체 4분의 1 하면 시총이 1조죠. 거기에서 그렇게만 나눠도 4분의 1 정도면 1억 1조가 나오기 때문에 1조만 돼도 10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이게 그런 시장이 많이 열린다면 향후 이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걸로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다 개발되고 진행이 됐을 때 그 정도는 좀 차지할 수 있겠다, 캐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실적 베이스로 간다면 그 정도는 한번 노려볼 법하다가 장기로 봐야겠죠. 장기로 본다면 그 정도까지도 시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의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물 보호제 사용이 감소되고 있지만 이제 생산량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작물 보호제로 해가지고 이제 보호하고 하는 이런 약재들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살균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 좀 궁금하시면은 한 번 정도 좀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 내용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있는 거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좀 살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보호제 시장 전망인데 향후 예측이 계속 늘어나죠. 연평균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씩 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좀 이제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출의 증감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상승을 했죠. 거의 대부분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경농이나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좀 나올 거고,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 보호제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재무에 관한 내용 좀 보시면은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4분기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4분기를 포함 안 했는데 이 이제 100, 1000억, 10억, 100억, 267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이제 누적으로 요번에 좀 많이 나오긴 했죠.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면 사실 3분의 1로만 해도 800이 붙으니까, 800 이상이 붙으면 전년보다도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역시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일단 그래도 베이스로 좀 탄탄하게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왕창 폭락을 하면서 좀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 지수만 안 나빴으면은 요 보시면 시가랑 고가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빠졌거든요. 상승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캔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캔들 좀 잡아먹는 그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단 라인에서 도지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추세 변화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게 지수가 워낙 강하게 빠지다 보니까 얘가 같이 눌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이제 이 라인, 여기 이 캔들 자체까지 보시고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뭐 이거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근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금요일장에도 미국장이 빠졌거든요. 금요일장에도 미국장이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제가 어제 스트리밍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게임스탑 관련돼서 공매도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기관이 매도하는 것도 이유가 많고 뭐 파월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게 적어도 또 중요한 라인 3천선을 깼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면은 개인이 담아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밑으로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생각하시겠지만 월요일장까지는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수랑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는 더 하방을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 하루 빠졌다고 해서 바로 물량을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났을 때 요 라인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게임에는 이제 한번 좀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에서 이제 횡보하는 라인에서 잡을 때 물량을 조금 더 담아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곡물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물론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원래 좀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기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선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한 번 정도는 끌고 가볼 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상장 후 초기에 한번 슈팅 나오고 그 다음 밑으로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 라인만 안 깨면 한 번 더 구덩이는 안 파거든요. 여기 라인을 깨게 되면 구덩이를 한 번 더 파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이 기세가 눌린 게 사실 이 본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좀 꼬꾸라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에 사실 시장이 좀 패닉으로 또 내려오면은 사실 뭐 금요일 장에서도 뭐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이 뭐 3에서 7, 8% 이상, 뭐 많이 빠진 거 10% 이상씩도 다 빠졌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3%씩 막 3%씩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 웬만한 종목군들은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보시면은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보시면 상승이 6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눌림목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한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도 관심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종목은 1차, 2차, 3차 나눠서 좀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또 시장 때문에 눌렸던 부분은 시장이 회복만 된다라면은 다시 금방 메워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공포에 좀 담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 시장 장 초반에는 분명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보시면서 한번 여기 라인 이탈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매수 라인을 다시 한번 잡으셔가지고 물량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요 11,500원 라인까지도 한번 그냥 지켜보시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보시고, 이 게임스탑이 사실 내일까지 바로 영향을 줄지 아니면은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줄지 아니면 더 줄지 이건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공매도랑 전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를 행사한 쪽에서 빠르게 그걸 손해를 감수하고 메워주면 그게 금방 끝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겠죠. 왜냐면 그래야만 그럴수록 손해를 보니까요, 공매도 쪽이. 그래서 그렇게 될 텐데 요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으로 빠진 부분들은 시장만 회복이 되면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신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민라인 깨지는 거 보면은 조금 관망하셨다가 전저점까지 지켜보는 것까지 보고 이 밴드도 깨버리면 더 기다리시겠다가 아예 밑에서 잡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그 이제 지수가 계속 급락하고 있을 때는
종가에 조금 담아보는 관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보고 담으셔도 사실 늦지가 않습니다. 비중을 늘리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락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접근한 다음에 조금 뭐 요 라인에서부터 우리가 이 종목 상담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뭐 현재 가격대가 본전 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손실권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요거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저점 라인에서 잡아보는 게 좋잖아요. 물론 최저점에서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 같이 보면서 좀 이 라인을 잡아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바이오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